저희가 본 이번 영화는 2006년도에 나온 내일의 기억입니다. 광고회사에서 2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던 주인공 사에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실행했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변화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늘 회의 시간 15분 전 미리 가서 회의 세팅까지 마쳤던 사에키는 장소를 까먹어 회의에 5분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면도 크림을 잊고 또 사오게 됩니다. これ見て。なんだよ。覚えてないの？これ全部あなたが買ったのよ。ねえ、一回病院に行こう。 이런 점들이 이상해진 사에키는 병원에 가 알츠하이머 초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佐伯さん、アルツハイマー病で間違いありません。 그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는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病気見つけて嬉しいのか？ノルマあんのか？あなたね、落ち着きましょうね。いやもういいよ。 그런 부정을 하는 사에키 옆에는 그를 지지해주는 아내 에미코가 있습니다. 私がいます。私がずっとそばにいます。 그녀도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그 때문에 지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話してたから。遅くなるんだったら電話ぐらいしろよ。あなただって遅くなるとき電話なんかくれたことなかったじゃん。お前誰と会ってんだ外で。誰かいいやついるんだろ。何言ってるのバカバカしい。あ、ね、中入ってすぐにご飯にするから。ね、あなた。 水なんかいらん。 결국 에미코도 폭발하게 되고 사에키도 에미코가 감싸주질 않자 하루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도자기로 에미코의 머리를 내려치게 됩니다. いや俺生きてるだけでもう迷惑なんだろ。邪魔だって言ってくれよ。信じろよ。落ち着いて。あなたがそう思うのは病気のせいなの。ね、落ち着いて。俺が病気が嫌だったら出てけよ。いいわよ。あなたが出てけって言うんだったら、私いつでも出てくわよ。そうやって外でヘラヘラヘラヘラ笑ってんだよな。じゃあ私がずっと泣いてればいいっていうの？泣けよ泣いてなんとかしてくれよ。外でメソメソ泣いてらんないわよ。もういい加減ですよ。 どうした？에미코의 머리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본 사에키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あなたのせいじゃない。ねえ、ねえ、ねえ、ねえ、ねえ、あなたのせいよね。あなたの病気がやったことなの。ね、大丈夫、大丈夫。あなたのせいじゃない。大丈夫、大丈夫、大丈夫。大丈夫、あなた。あなたのせいだ。 그 일 이후로 더 이상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는 아내가 가지고 온 요양시설 책자를 보고 그곳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에키는 요양시설에 다녀온 후 다시 돌아가던 길에 옛날 기억을 회상하며 술을 사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すいませんすいません誰か 옛날에 아내 에미코와 함께 도자기를 구웠던 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옛날 모습 그대로인 도해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まるでなってないな適速ないだおいおい巻き運べ野焼きだこれ焼くんだろちょっと運べよ、はい、그날 밤을 도해 선생과 같이 보낸 뒤 일어나 보니 도해 선생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컵을 챙겨서 나오던 중 아내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치만 아내를 기억하지 못했던 사에키는 아내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あなたどうしました大丈夫ですか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기 전 사에키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쉬는 날 구분 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병이 찾아온 뒤 집에 계속 있게 되자 집에 홀로 있는 그의 모습에서 어색한 기운이 보였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에만 바라보다 잠시 옆에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가 쓴 밥 먹으라는 종이를 보게 됩니다. 사에키는 그제야 밥을 먹기 위해 상을 차렸지만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돌린 사실을 까먹고 맨밥만 먹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사에키의 눈에 공허함을 느꼈고 한 집안의 가장이었던 사에키가 힘없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만 있는 모습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사에키는 산을 내려가는 길에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혹여나 알츠하이머에 걸려 나를 못 알아본다면 말로 못할 씁쓸함과 절망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미코는 사에키 병 때문에 좌절도 많이 했지만 꿋꿋이 사에키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에미코 입장이 되어 본다면 영화 속 에미코처럼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에미코의 행동을 보고 치매 환자는 보호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영화 속에 나오는 환자 증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今どこ？会社ですが佐伯選手どういうこと？あんたなんでそこにいるの？いや見積もりの方はこちらの方で着々と。はい。その打ち合わせ今日の1時でしょうが。ずっと待ってるんだけどね。いや課長驚かせないでくださいよ。そのお約束でしたら明日ではないでしょうか。次長の都合が悪いからって1日前倒しにしたじゃない。あの時佐伯さん OK だって言ったでしょ。私がですか。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에키가 회의 시간을 잊어 회의에 늦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사에키가 알츠하이머에 걸려 모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느끼며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しかし何事もいつかは終わるのだ。自分は仕事で海外を飛び歩いてるくせに、私あげよ、一度でも海外旅行に連れて行ってくれたことはある？세 번째는 알츠하이머에 걸렸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음주를 하기 위해 술을 사가려고 하다가 계산을 까먹고 그냥 나갈 뻔 하는 장면입니다. お客さん。 네 번째는 사에키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소리치는 장면에서 알츠하이머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인 성격 변화와 소리친 것을 까먹고 다시 내려와 밥을 먹은 장면에서 기억 상실 증세를 볼 수 있습니다.そんなことない。何言ってるのよ。離婚なんて絶対しない。ほらもうこぼれちゃったじゃない。もうほらほら、ちゃんと食べようもう。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고 슬퍼하는 사에키에게 에미코가 위로해주는 모습입니다. 俺が俺じゃなくなっても平気か。平気じゃないよ。私だって怖い。自信ねえな俺。情けない顔しないでよ。あなたたちっていつもさ、私がいます。私がずっとそばにいます。
아내 에미코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사에키에게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과 집안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대해 적어준 장면입니다. 만약 제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게 된다면 버스 첫 정거장부터 종점 찍어보기를 하고 싶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며 전에 내가 내렸던 곳, 친구나 가족과 함께 같이 갔었던 곳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한 번 더 회상을 하게 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활동은 찰흙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아무거나 만들기. 그 이유는 손을 많이 사용하면 치매에 좋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찰흙을 만드는 활동은 어릴 때 많이 했었던 활동인데 제 기억으론 정말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알츠하이머를 판정받게 된다면 조기 축구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예전에 한창 좋아했던 축구를 하며 뇌에 산소도 공급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후와 피폐되는 것을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고 또 과거에 찍었던 사진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을 한 번 더 보게 되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하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게 된다면 먼저 사진을 찍으러 다닐 것입니다. 집 주변 풍경과 맨날 다니던 길 그리고 자주 가던 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나중에 기억을 못하게 되고 혼자 돌아다니지 못할 때 그 풍경을 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들과 여행을 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을 떠나 좋은 추억을 만들어 두고 싶어서입니다. 만약 저에게 알츠하이머 병이 판정된다면 먼저 몸에 바디캠을 달아서 영상을 찍고 그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츠하이머가 걸리면 기억력 감퇴,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판단력이 감퇴하기 때문에 찍어놓은 바디캠을 보면서 기억력을 떠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더 이상의 병이 악화되지 않게 수학 문제를 풀며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퍼즐 맞추기와 사진 기록을 하고 싶습니다. 치매를 완전히 나을 수는 없지만 늦추는 건 가능하니 퍼즐 맞추는 것과 같은 그림을 기억하고 조각 맞추는 게 기억력을 조금 더 높여보자는 생각입니다. 사진 기록은 이름이나 사람들 얼굴들을 적어두고 찍어두면 남은 기억의 조각이라도 채워낼 수 있게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만약 제가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된다면 파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더 잃어가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면서 잊어버린 기억도 떠올리고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영상 편지를 남기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억을 잃어갈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잊어갈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말, 하고 싶었던 말 등을 영상으로 남겨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임상 경력 6년차, 교육 경력 5년차 이혜진 교수님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유전적 알츠하이머의 경우에는 예방을 한다고 해도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후천적으로 치매의 시기와 예방은 충분히 가능해요. 생활 패턴과 삶을 살아가는 방법에서 예방을 할 수 있으며 예방 방법과 관련해서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예방법이라 생각하는 건 사람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가장 잘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활발한 사회활동 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속 뇌를 쓴다면 치매는 결코 쉽게 올 수 없을 거예요. 이 질문 또한 너무 방대한 질문이에요. 똑같이 알츠하이머라 해도 사람마다 나타내는 증상 다르고 환경이 달라요. 작업치료는 개인의 환경과 작업 등 맞춤 치료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재활치료에 대해서는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치료 접근법은 있어요. 재활 접근법으로 보상적 재활, 교정적 재활이라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 치료 기법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해상치료 등 기억력 중심으로 하는 재활치료를 하게 돼요.
경도 치매일 때는 어느 정도의 업무가 가능하겠지만 대상자의 평소 하는 업무의 형태에 따라 퇴직을 해야 할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요즘은 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주문한 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은 음식점인데 일본에서부터 시작했죠. 주문을 잊은 음식점이라고 한번 검색해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일에 따라 할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답니다. 우선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무조건 격한 감정의 대상자가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해요. 그렇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친다는 건 싸우자는 거겠죠? 치료사로서의 마인드가 있는 치료사라면 아마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릴 거예요.